네, 안녕하세요. 백설이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리 사업을 위해서 상표 출원을 했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을 확인해 보면은 이 KB닥이란 이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 자체는 2020년 1월 31일 날 이렇게 접수를 했고요. 출원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했습니다. 현재는 심사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상품 지정은 20개에 대해서 상품 지정이 되어 있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가상화폐 관련된 내용입니다. 통화거래업, 금융정보 제공업, 금융자산관리, 컨설팅업, 재무정보 제공 및 자문업, 그리고 금융에 관련해서 재무에 관련 상담업, 자산관리업, 그리고 자산운용업. 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 피아트머니 정산업, 그리고 투자운용업, 금융거래업, 수탁정산 청산업, 그리고 장외거래 중개업, 재무관리 및 재무행정업, 구매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거래를 제공하는 재무 금융업, 그리고 위탁과 수탁 운영 관리업. 자,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가상 통화 관련 정보 제공업, 블록체인 기술을 기초로 한 디지털 금융 자산 관리업, 그리고 신탁 관련해서 재무 자문업, 신탁업, 그리고 암호화된 화폐와 통화 간 거래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자산 거래 제공 금융업. 자, 이렇게 20개 정도의 지정 상품을 지정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을 한번 보면은 가상화폐 관련 통화 거래업,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과 원화 정산업.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피아트 머니로 해서 디지털 자산을 살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금융 거래업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청산업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해외 선물 거래를 할 때 이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게 청산소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하고 청산소를 별도로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청산소 역할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리고 장외 거래 중개업.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OTC 역할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오버 더 카운터. 자, 결국에 암호화폐와 피아트 머니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거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 뭐 현물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선물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신탁업을 할 수가 있네요.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신탁업을 한다. 즉,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아니면은 다른 재화를 받아서 그 재화를 관리를 해주고 그 재화를 늘려주는 것 자체를 신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쪽에서 신탁업을 한다?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서 디지털 자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의 자산을 늘려주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 일들이 앞으로 국민은행에서 있겠죠. 자,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자산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그런 자산을 투자해주고 운영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KB국민은행 쪽에서 이런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들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 그거에 대한 자산 관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자산,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 미술품 이런 것들이 토큰화 되었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준비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초로 한 디지털 금융 자산업,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재무관리 및 재무행정업, 이런 부분은 약간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뉴스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리 사업을 위한 상표를 출원했다. 하지만은 상품 출시 계획은 당장에 없다. 자, 이 당장이라는 의미가 내일을 의미하는 건지, 한 달 후를 의미하는 건지, 1년 후를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방향 자체는 맞다는 겁니다. 방향 자체는.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런 상표를 추론할까요?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큰 의미가 이 안에는 분명히 숨어 있다. 이것을 미리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국민은행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다른 은행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멍 때리고 있을까요? 자, KB가 KB닭을 만들었으면은 신한닭도 나올 거고 우리닭도 나올 거고 하나닭도 나올 거고, 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분명한 큰 추세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KB닭은 어떤 단어의 의미냐면은 KB 국민은행이고, D는 디지털이고, A는 에셋 자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C는 커스터디. 자, KB 국민은행이 특허청의 디지털 자산 관리와 관련해서 상표 출원을 신청했습니다. 자, KB 국민은행이 특허청에 신청한 KB닭 상표에 지정 상품엔 디지털 자산 수탁과 정산, 장외 거래, 중개, 투자 및 운영, 거래, 법정 화폐로의 교환 등 총 20가지에 이르는 디지털 자산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봤고요. 자,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토믹 랩스를 비롯한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기업과 함께 저작권 관련 미술품, 부동산 등 자산 디지털, 그리고 디지털 자산 수탁 등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수준의 실무적인 검토만 하고 있을 뿐 당장 관련 서비스를 내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를 출원한 것은 향후 실제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뭐 나올 때까지 나온 건 아니죠. 그건 맞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법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살짝 머리 내밀다가 이제 몽둥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겠죠. 자, 중앙은행에서 CBDC에 관련돼서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발행은 할 필요는 없지만 연구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직원을 한 명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어느 순간 전담 연구 조직을 설립해서 대응을 하겠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한국은행에서는 아직도 CBDC 발행에 대한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하고 있다. 큰 흐름은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앞서서 국민은행은 지난 6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블록체인 개발 기업 아토믹 랩스와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었다. 당시에 양사는 디지털 자산 보호 기술과 스마트 계약 적용 방안 등을 공동 연구해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와서 상표 출원을 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데 또 뭔가 하겠죠. 본인들 말로는 아무 계획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뭔가를 내놓겠죠. 자, 이런 식으로 현실화를 하겠죠. 이 과정들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아직 뭘 정확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자체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먼저 대가리를 내밀었다가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전통적인 금융사업 쪽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업으로 머리를 쭈삣쭈삣 내세우는 업체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법이 있기 때문에. 자, KB국민은행은 디지털 자산 발행을 위한 플랫폼 체인 KB체인 또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우열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사에서 2개 업체와 협업해서 자산 토큰화를 위한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상표를 출연했으니까 어떠한 또 플랫폼이 나오겠죠. 자, 한편 KB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전 수요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은행이 디지털 자산 관리와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은행은 지금 디지털 자산 관리에 있어서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관련 규제 때문에 지금 대가리를 삐쭉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법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이런 이제 규제들을 완화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과거의 뉴스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4일 날 나온 뉴스인데 KB국민은행의 블록체인 전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KB국민은행이 블록체인에서 관심 갖는 분야는 디지털 자산 수탁,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에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수탁이라는 것은 그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고 그리고 운용하고 그리고 처분하면서 이익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미인 거고, 컴플라이언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나 공정한 환경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자금 세탁을 예방하고 금융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영역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국민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CBDC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CBDC가 나온다 해서 바로 암호화폐 쪽에 큰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 쪽일 것이다. CBDC는 국가가 만드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CBDC를 발행하는 정부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같이 암호화폐 쪽에 투자한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많이 발행되고 이 사이즈가 점점 커져야지만이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작년 10월 달에 이우열 국민은행 IT그룹 대표가 이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이더랜드 레볼루셔닝 뱅크 서밋 2019. 여기에서 국민은행의 블록체인 전략과 관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KB그룹의 관심 분야는 이렇다. 첫째,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그리고 두 번째, 은행 특화 서비스의 블록체인 비즈니스 연계. 이 특화 서비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정산, KYC, AML. 자, KYC는 고객 신원 인증이고 AML 같은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STO, 증권형 토큰의 자산에 대한 발행. 이 과정 속에서 금융 상품을 발행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을 하겠다. 자,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 이 부분 자체는 지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욕을 먹을 뿐이겠죠. 눈치가 보일 뿐이겠죠.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KYC나 AML들을 전부 다 해준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뭐 이것을 사업을 진행했을 때 고객 타겟은 개인이겠지만은 KYC와 AML이 진행이 끝난다, 그러면 기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 요즘에 떨어져야 되지만 연기금 자체가 이것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연기금마저도 이 자산에 대한 안정성을 국민은행에서 보증을 해줘? 오케이, 그럼 우리도 여기서 수익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국민은행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왜냐? 법이 없으니까 승인을 해줘 본 적도 없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커스터디? 그게 뭔데?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생 상품들에 대한 보장이 되는 거고 보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기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KB그룹에서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준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의 사이즈가 아니라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사이즈가 될 수 있다. 왜? 기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로서는 우리가 많이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은 토큰화가 됩니다. 주식도 토큰화가 될 거고, 그리고 부동산도 토큰화가 될 거고, 그리고 미술품, 고가의 상품들, 요트, 모든 게 다 토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을 현재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시선으로 관찰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표자는 이 대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분야로 디지털 자산의 수탁을 뽑았다. 수탁, 커스터디. 전통 금융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줄 수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부터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6월 블록체인 개발사인 아톰닉스 랩과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대표는 수탁 서비스 기술 검증과 개발도 거의 마쳤고 감독기관 승인 요청도 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끝났어요. 결국에는 승인 요청도 했고, 자, 감독기관 입장에서도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법이 없네? 이거 무슨 배짱으로 해줘? 그냥 무조건 도장 찍어줘? 그럴 수는 없겠죠. 법이 있어야 해주는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특근법. 자, 국민은행의 두 번째 관심 분야는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규제기관과 블록체인 기업 사이에서 금융기관이 맡아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컴플라이언스이고 정산해주는 역할이고, 그리고 고객 신원 확인 KYC, 자금 세탁 방지 AML,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FT 등을 꼽았습니다. 자, 다른 업종과 다르게 금융이라는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자가 낮아도 고객이 은행을 사용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신뢰가 은행업의 근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FATF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등 규제가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이 블록체인 기업과 협업해서 시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FATF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에 나와서 본인들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을 할 것이다. 국민은행 쪽에서는 굉장히 방향 잘 잡은 것 같아요. 자, 국민은행의 세 번째 관심 분야는 바로 디지털 자산 발행이다. 발행. 지금 단순하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끼어들겠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KB체인이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자산의 자금 조달과 유통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증권형 토큰의 발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시죠? 국민은행은 지금 당장 뭐 할 계획은 없다. 그냥 상표만 출원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장에 뭐 할 건 없어. 당장에 뭐 할 건 아냐. 이러면서 뭔가가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그냥 전체적인 흐름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법이라는 게 생기고 나면은 이제 고개 쳐들고 그냥 고 하는 거죠. 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대표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네요. 세상의 자산들이 토큰화 되면은 중앙화가 아닌 분권화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분권화, 탈중앙화. 블록체인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탈중앙화. 이런 이야기를 암호화폐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통 금융 사업 쪽에 있는 KB국민은행의 EUR KB국민은행 IT그룹 대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시점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은행만으로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미 두 개의 업체와 협업을 해서 여러 시스템을 만들고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아톰닉스 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카사코리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톰닉스 랩 쪽하고 하고 있는 게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에 관련한 서비스를 개발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카사코리아하고 진행했던 게 부동산 수익 증권 유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STO에 해당될 거고요. 자,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국민은행의 행보는 눈에 띕니다.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한 명이 딱 들었죠. 정부에서는 지금 얘를 망치로 때려 말어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법이 나오는 입장에서 이것을 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그렇게 눈치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 다른 국내 금융기관도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지만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암호화폐 발행이나 수탁 이런 업무보다는 분산 원장을 통한 내부 프로세스 효율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공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자, 무술 영화를 보면 여기저기서 숨어서 수련을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존이다 하면서 이 세상에 운동에 있다가 세상에 나옵니다. 조만간에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커진다. 자, 외국에서는 벌써 선도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계획을 밝힌 미국의 JP 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이미 내부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계획을 밝힌 미국의 JP 모건, 그러니까 작년 2월입니다. 미국의 JP 모건은 스테이블 코인인 JPM 코인을 이미 내부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PM 코인은 쏙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작년에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홀로 튀어나왔죠. 두더지 잡기 하는데 두더지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혼자 튀어 올랐어요. 그런데 방망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미국도 때려, 유럽도 때려, 모든 나라의 기득권층이 이 하나의 튀어나온 두더지를 향해서 때렸어요. 망치를 들고. 그래서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피투성이가 되고 잠시 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JP 모건의 JPM 코인 같은 경우는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눈치 보고 아예 숨어 있어요. 아예 또 짱 박혀 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두더지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망치가 부족할 거예요. 자,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은행이에요.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은행이고 시가총액으로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국의 4대 은행 하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그리고 JP 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이 네 군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도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같은 경우도 2020년 상반기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플랫폼을 오픈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수탁 분야 같은 경우도 세계 5대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도 올해 자회사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10개월 전에 이 피델리티 디지털 수탁 서비스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네요. 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4위 규모 정도로 하는 자산 관리 회사이고 관리 자산만 해서 8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2019년도 예산 자체가 470조였으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17배를 자산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만 하면은 지금 14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시장 하면은 한 220조 원 정도 돼요. 만약 피델리티가 본인들이 자산하는 관리 자산의 1%만 비트코인 시장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비트코인 거의 다 사버릴 수가 있어요. 80조로 1%. 2% 들어오면 비트코인 다 사버릴 수 있네요. 자, 그런 곳에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이런 회사를 2018년 10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를 공개했고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자, 국민은행의 이 대표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FATF 가이드라인, 특근법 개정안 등 완벽하지 않지만 국내에 규제가 마련되고 있고 미중 간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정과 법률이 모두 만들어진 후에 시작하려면 이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상표 출원을 한 거겠죠. 자, 예전에 다른 금융기관이 상품을 만들면 금방 따라갈 수 있었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엔 준비 못한 경쟁자는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할 것입니다. 자, 허인 국민은행 행장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중개기간 없이도 변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KB국민은행도 전사적 핵심 기술 중 하나로 보고 중장기적인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벌써 2019년 10월 4일 날 벌써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부 다 국민은행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계획이 없는 게 아니죠.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표 출연도 한 거고요.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아, 또 계획이 있었었구나, 이렇게 깨닫겠지만은 전체적인 금융 시장들이 현재 블록체인에 대해서 준비하고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방송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왜 당장에 돈도 안 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가 행복하신 하루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